네, 안녕하십니까. 내몸학당. 지금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다에 대해서 만성염증이란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심하게 악마의 눈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악마의 눈빛이라는 건 좀 너무 심하고요. 식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통통하게 살찌는 사람들이 살이 조금 빠지려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살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쁜 일이나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살이 조금 빠지려고 할 때 몸이 좀 가볍고 좀 홀가분해 보인다 이럴 때 그분이 만약에 식사에 임하게 된다면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탐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눈빛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한 그 음식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약간 식탐. 제가 제 몸에 있는 만성염증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인데요. 좀 흉하죠. 겨드랑이 부위입니다. 제 오른쪽 겨드랑이였던 걸로 작년 이맘때쯤 발생했었던 만성염증입니다. 빨갛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빨갛게 동시에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기처럼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만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만해지는 거죠. 이 정도까지 증가되면은 심할 때 제가 제 책에 썼던 그 염증의 대폭발 그때는 2010년경에는 양쪽에 있고 목에도 나고 양쪽에 다 있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성염증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는 2주 이상의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종기라든지 아니면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기면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은 가라앉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납니다. 그렇죠? 하나가 가라앉고 다른 것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가 계속 지속되는 거는 드물다는 거죠. 제가 2010년경에 저도 모르는 새에 염증으로 몸이 뒤덮이고 그것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범위를 저는 확장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범위를 확장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몸 다른 곳에도 지점을 또 만들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걸 제가 구별지어서 이렇게 만성염증이라고 새로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몸 안에 다른 염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땀샘염이라고 그랬죠. 한선염 땀샘염에 있어서 다른 부위 가령 사타구니나 머리, 두피라든지 이런 다른 부위, 입안에도 그렇고 다른 부위에도 생긴다는 거죠. 생기는데 그거는 사라집니다. 근데 입에 있는 것도 자꾸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입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생겼다가 사라졌는데 조절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생기는 게 2, 3일 있다가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좀 특이한 형태의 만성염증이라고 보고 시작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면 2주 이상 지속되면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할 정도로 전암병소라고 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원인이 있는 만성염증도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거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치석이 아주 많은 상태죠. 제가
2010년에 그 염증을 겪기 전에 이런 치석들이 많은 염증이 있고 치석이 원인이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우고 이걸 제거해주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염증은 낫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치석이 많은 염증에서 지금 보시면 주변에 염증이 조금 있죠. 이렇게 주변에 염증이 있지만 이런 거는 주변이 좀 빨갛긴 하지만 2주 이게 치석이 계속 있으니까 2주 이상 갈 겁니다. 그죠? 치석이 계속 있으면 이런 붉은스레하게 되어 있겠죠. 근데 좀 더 제가 경험했던 그 염증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뭐 만성염증이란 뭐 이게 아니야, 이게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만성염증이라는 게 우리 치아 같은 거 치료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을 때 신경치료를 옛날에 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치아를 씌웠다는 겁니다. 치아를 씌워서 떼우고 숨 쉬는 부분을 떼워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틈으로 이렇게 침이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밥 먹으면 진동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오염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쪽 부분 라인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뽀드락지처럼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뜯어내고 치아 씌운 거 뜯어내고 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치료를 할 때는 이 불순물이 있는 불순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소독해내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고름, 염증이라는 거는 뭐 고름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름을 IND 개념으로, 이게 드레이니지, 고름을 빼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소독과 정화하고 깨끗이 정화하고 고름을 빼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 염증이 낫는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 원인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죠. 오염이라는 원인과 이 세균, 나쁜 세균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타당합니다. 염증이 낫지 않는 것도 나쁜 환경, 치석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오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만성염증이라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만성염증이라는 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을 생각해 보시죠. 관절염과 비염을 생각해 보면요. 만성 비염, 만성 관절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든 어떤 많이 써서 따랐든 아니면은 류마티스성, 자가 면역성으로 보는데 닫힌 공간이죠. 관절 안에는 우리 치아처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세균이나 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치석이 많이 붙는 자리도 아닙니다. 닫힌 공간에 관절 속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낫지 않는 거죠. 비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만성염증인데요. 만성비염이라고 그러죠. 만성관절염, 만성비염. 제가 이제 제가 피부 질환을 가졌던 이 피부 질환도 굉장히 이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좀 낫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겨드랑이 이 피부염이 아주 이렇게 아포크린 그 땀샘의 염증이기 때문에 누런 진물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땀샘, 강하게 열을 발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피부에 뭐 물론 세균들이 좀 있지만 정상 세균이 있지만 좀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오픈된 공간이고 그렇게 나쁜 세균이 생길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쁜 세균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좁은 아주
아주 밀폐된 이런 자리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쁜 세균, 오히려 이제 뭐 물론 산소를 좋아하든 호기성 세균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뭐 혐기성 세균, 이런 나쁜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는 재생이 돼야 되죠.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비염도 마찬가지고 만성적으로. 근데 그게 왜 이런 자리에서 왜 염증이 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관절염을 갖게 되시면은 관절염이 계속 염증을 띠는 건 아니에요. 염증 조직을 유지한다는 거죠. 염증 조직을 제 한선염도 제 땀샘 염증도 염증 조직을 비전문가분들은 한선염을 너무 어려우시니까 땀선염을 제 겨드랑이에 있던 이 염증도 염증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죠. 어떤 때는 더 심해지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좀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좀 조용히 나 숨 마시고 살자. 나는 지금은 생존만 해도 다행이야.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생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는 거죠. 관절염이 막 쑤시면서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요. 그러면 한데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코에서 농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깊은 곳까지 번지면은 이제 그쪽은 이제 혐기성, 산소가 부족한 안쪽 그까지 가게 되면은 수술을 해서 이렇게 개선시키는데 할 수 있는데, 코에만 머물러 있는 만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상악동까지 옆으로 막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솎아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죠. 염증 조직은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몸을 좌우한다는 거죠. 몸을 뒤어 흔듭니다. 몸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본능,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본능을 좌우하고 식욕을 좌우해요. 이 염증이 막 발동하려고 그럴 때는 식욕을 막 움직여가지고 염증 쪽으로 에너지를 막 공급하는 거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너무 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너무 잘 먹으면 암이 빨리 크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너무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2주 이상 가는 염증들은 관절염, 또 비염 포함해서 이런 제 한선염, 그죠? 이런 염증들은 사실은 면역의 약화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치아나 치석에 있을 때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신경 쪽에서 이제 다시 치아가 탈이 났을 때는 오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있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는 정상적인 면역이 작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빨리 더 터트려가지고 좀 커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염증을 좀 더 키워가지고 그냥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어떤 자꾸 발동하는 거죠, 염증이. 염증, 면역력 약화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한선염은 비염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증상을 알 수 있지만 관절염은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저의 이 땀샘 염증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어요. 명부하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리학에서 병을 나누듯이 관절염과 비염과 한선염은 다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동일하고 뭔가 공통된 단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관절염이나 비염이 생기지 않고 한선염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 습관.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그냥 일하다 보면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올 새에 막 환자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물을 많이 안 마십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게 싫어서. 그리고 에어컨을 또 좋아했었고요. 뭐 아예 그냥 열을 배출하지 않고 그냥 물도 많이 안 마시고, 그리고 먹는 음식은 좀 과다했던 것 같아요, 영양소가. 그리고 아포크린샘이라는 유기물을 배출하는 땀샘의 염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치아가 탈이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치아에 탈이 나지만 치아 염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치아에 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결국 피부 쪽으로 가면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양한 염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성 비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관절에 무리가 있다든지 관절이 약하다든지 한센염, 뭐 아주 드문 질환이죠. 여러 가지 뭐 건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질환이 이런 면역력 약화와 관련해서 만성적 염증을 올 수 있고 이것이 잘 낫지 않는다. 제가 낫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자체를 없애버리자. 단식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단식을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의 눈빛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단식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식사를 중간에 이제 한 어느 정도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 그 눈빛, 음식을 바라보는 눈,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 먹고 나서 다 채우고 나면 생각이 드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미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한선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뱃속에 만약에 암이 있다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위에 암이 있다거나 유방에 암이 있다거나 자궁에 암이 있다거나 입속에 뭐가 있다거나 입속에 암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머리 위에 있다거나 이러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제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런 연구가 가능했다. 만성 염증에 대한 공통된 법칙을 찾아내는데 좀 도움이 됐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면역력 약화 문제는 좀 뒤에서 계속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식탐, 염증 조직을 형성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은 면역력에 의해서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되는 거죠. 강할 때는 염증이 일어나요. 면점 조직이 이제 다시 상승할 때는 염증 조직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염증 증세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염증 증세는 몸 전체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온몸이 피로하고 아픈다든지 이런 어떤 염증 증세가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닐 때는 또 잠복하는 겁니다. 염증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제 책에도 적었지만 몸의 일부분이 몸의 전체를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우리 생명체 특성에서 이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몸에 제가 보는 관점하고 많은 분들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다. 가령 닭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뽀드락지가 하나 생겼다. 제 책에서 저희 한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저희 가족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닭고기와 상관없이 뽀드락지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몸의 일부 몸에 닭고기를 먹었는데 몸 전체를 위해서 어떤 뽀드락지 하나가 생겨난 거다라고 보는 게 전체를 위해서 일부를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책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좀 굉장히 아픈 종기 같은 게 생겼는데 종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프면서 통증을 막 수반하면서 온몸이 피곤해지고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프게 되고 아플 것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피곤해지면서 피로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안 좋더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제 면역력이 또 강하게 작동할 텐데요. 일부가 전체를 또 지배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감을 다르게 생각하신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조금 더 관련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염증 이렇게 생기는 거하고의 어떤 음식과 이런 관련성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한선염을 겪고 제가 음식을 지켜나가고 그 라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아 이건 닭고기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생기다가 딱 생기니까요. 딱 하나 다른 거 먹었는데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전체를 위해서 몸이 전체를 좌우했다. 이거 뭐 인펙션이라고 그러죠. 인펙션. 그죠? 어떤 부분에서 세균이 감염돼서 몸 전체가 고열이 나면서 아파지고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일종 복종 전염병, 일종 전염병이 많이 있죠. 일종, 이종 복종 전염병들은 강력한 세균들이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은 완전히 급성 염증 상태로 고열의 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기가 전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종기가 하나 안 돼 너무 종기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프다가 온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고 해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종기가 안 아파지고 부드러워지고 낫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가 이 일부의 염증을 돕기 위해서 전체가 쉬었다, 휴식을 취했다, 잠을 잤다 라고 생각을 잠자고 일어났는데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명체의 특성으로 관련을 시킨 것이고요. 만성염증 첫 번째 파트에서 처음 얘기가 되죠. 생명체의 네 번째 특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체와 일과 일기성. 그리고 제가 거기서 혈관과 신경으로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 같은 세포들이 관여하고 있다. 뭐 보충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세균에 의한 염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 몸이 상처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상처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성염증이라는 게 이렇게 칼의 자입점에 의해서 낫는지 아니면 만성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낫지 않고 이것이 만성화되는 것.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이 발생된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다가 더러운 데, 우리 집안 중에 더러운 데 있죠. 그래가지고 먼지만 쌓인 데다 문질러 보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나쁜 세균이 많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지금은 항생제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나쁜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는 터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만성 염증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항생제 남용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세균이 적은 어떤 염증들, 그리고 이게 닫힌 공간에서 염증들, 뭔가 염증의 본질, 염증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논문이 정조준한 거예요. 뭐냐면은 염증의 정의입니다. 논문에 제일 앞에 있는 제목이 염증의 정의입니다. 염증의 정의. 과거에 내려졌던 염증의 단서들이 좀 염증을 정의한 내용들이 뭔가 깨름직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했고 염증의 정의를 정조준하게 되는 겁니다. 염증이 무엇인가? 무슨 작용인가? 거기서 뭐 결론은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한 작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다른 건 또 납득하기 아직 힘드실 수 있고, 면역력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또 건너 시간 좀 더 지나면서 설명해 드리게 될 거예요. 제 경험담과 비춰서 하나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인 거죠.
우리 몸의 이제 유기체적인 설명을 또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차가 유기체라면 어떨 것인가? 자동차가 유기체라면 운전자의 성격에 따라서 자동차의 모양이 왜 달라지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운전자가 난폭하고 상당히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면 계속 난폭 운전을 막 악셀레이터를 밟아들 거예요. 그럼 여기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커지겠죠. 엔진이 커지고 기름이 들어간 라인이 커질 겁니다. 그죠? 엔진이 막 커지겠지. 그리고 배기가스 많이 나와야 되니까 원래 이만하던 것이 이만큼 커질 겁니다. 그죠? 제가 그때 두 번째 시간, 만성염증이라는 저번 시간에서 제가 몸을 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은 쓰기 나름인 겁니다. 자동차는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열을 받으면 늘어나긴 하지만 많이 운전자의 습성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심장도 운동을 많이 하면서 폐나 심장의 근육이 커지고 심장이 커지고 어떤 부분이 발달하고 생활 습성에 따라서 저처럼 한선염이 생기기도 하죠. 한선이 발달할 수 있는데 한선에 염증이 생기는 건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는 거. 자동차는 이렇게 버리면은 이렇게 폐차하면 되지만 우리 몸을 다시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면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길어진 관을 줄일 수 있겠죠. 한선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는 염증이란 건 뭔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용이니까요. 줄어들고 심장이 작아지는 정상적으로 상황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서 저는 답을 찾는 겁니다. 염증이 생긴 한선에서 아포크린샘에 분비가 많이 땀내가 많이 난다든지 암내 같은 게 많이 난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염증이 생기는 거는 과립구와 관련된 작용이고 염증이 낫지 않는 거는 면역작용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번에 설명드렸던 가리구 가다증, 가리구 가다와 관계가 있고 흉선의 약화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흉선은 저번에 면역의 중심이라고 보여드렸죠. 이 우리 폐 사이에 있는 부분에 흉선 조직이 있는데 우리 편도선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편도선보다 더 큰 면역의 중추기관입니다. T세포를 만들어내는 NK세포 면역이라는 가리구의 가다가 왜 흉선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번 시소 설명드렸죠. 가리구는 서로 임파구와 반대된 관계가 있더라. 가리구와 임파구는 반대된 관계. 가리구가 늘어나면 임파구는 줄어듭니다. 임파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T세포, B세포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면역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건 낫지 않는다는 것은 개체가 생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두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도 그런 전시 상황이라면 염증을 안고서라도 뭔가 작용을 해야겠죠. 더 잠 안 자고 더 움직이고 더 무리하게 쉬지 않고 살아야겠지만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것은 전시가 끝나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라는 이 전시 상황 fight and flight fight and flight 맨날 도망가 다니고 전쟁하고 이런 삶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치과에도 물론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게 일반적인 세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라 이런 몸을 좌우하는 몸과 관련된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